남편의 당근 비밀 1탄, 불륜의 서막, 아내의 이야기. 설마 당근으로 바람 피울 줄이야.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결혼 전에, 아니 심지어 결혼 준비 중에도 그는 2번이나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막 연애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날 남편 휴대폰에 장현수이라는 남자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목욕하러 들어가 있었고 저는 대신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분명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오빠는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그는 울며 빌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저도 그때는 사랑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용서했죠. 두 번째는 결혼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는 매주 주말마다 회사 등산이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런 문화가 생겼어. 그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래서 몰래 따라가 봤죠. 결과요? 역시나 그는 또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 손등이 스치고 제 가슴 속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안 만난다. 그런데 그날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낙태를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마지막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도 약속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회사 사람 몇 명과 친구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락처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 후 그는 정말 변한 듯 보였어요. 아이를 사랑했고 퇴근하면 곧장 집에 왔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주말이면 항상 우리 셋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아이 5살이 되던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책을 많이 읽어주는 아빠가 될 거야. 새 책은 비싸니까 당근에서 중고책 사줄게. 저는 고마웠습니다. 집안에는 당근 하는 알람이 자주 울렸지만 별 의심이 없었죠. 그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당근하러 나갈 때 마치 놀이공원에 가는 아이처럼 신나 보였거든요.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의 당근 채팅창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이 쓴 글. 책 표지가 참 예쁘네요. 상대방의 답글. 네,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 말투 그냥 거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촉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촉은 거의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마주 앉은 건 젊은 여자였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당근 거래를 카페에서? 그것도 커피까지 시켜놓고 웃으며 한참을 대화하면서?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순간 결혼 전의 모든 장면들이 플래시백처럼 스쳐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 누구야? 그는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책 거래야. 여자? 그쪽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무 사이 아니에요. 저는 미친 여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를 믿고 모른 척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파헤칠 것인지 흥신소에 의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따라다녀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마음은 이미 예전처럼 그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이야기. 안 들킬 줄 알았다. 아니 절대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치밀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든 걸 계산하고 움직였다. 휴대폰 문자? 카톡? 그건 바보들이나 쓰는 흔적이다. 나는 당근마켓 채팅을 썼다. 누가 그걸 의심하겠나? 책을 사고 판다는 건 얼마나 안전한 위장인가? 누가 봐도 평범하고 건전하고 심지어 가정적인 모습이지 않나? 처음엔 진짜 책 거래였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지면 호기심이 생긴다. 책 표지가 예쁘네요. 네,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그 순간 그 말투와 그 표정이 나를 다시 그쪽 세상으로 끌어당겼다. 그 이후 책 표지가 예쁘네요. 네,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는 우리의 암호가 되었다. 만나자는 장소와 시간은 미리 정해뒀다. 항상 거기서 같은 시간에 만나는 걸로. 혹시나 장소와 시간을 바꿔야 할 때는 교묘하게 암호화했다. 누가 읽든 그냥 당근 거래 같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남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에 소홀한 남자도 아니다.
난 바람을 피운다. 맞다, 인정한다. 하지만 한 번도 가족을 버릴 생각은 없었다. 퇴근하면 집에 왔다. 아이는 잘 챙겼다. 집안일도 도왔다. 주말이면 여행도 가고 캠핑도 했다. 한 여자를 평생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게 이상적인 건 알지만 현실은 다르다. 다들 눈길 한 번쯤은 다른 데로 간다. 나는 단지 그걸 조금 더 실행에 옮겼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내가 짠 판이 너무 잘 짜여 있어서 이번에도 절대 안 들킬 줄 알았다. 그런데 그날 아내 눈빛이 이상했다. 카페에서 그녀와 웃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겠지 설마. 근데 갑자기 아내가 나타났다. 이 여자 누구야? 나는 당연하다는 듯 웃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책 거래야. 내 소중한 그녀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근 거래 하러 왔는데 무례하시네요. 제가 좀 늦는다니 먼저 오셔서 커피 드시고 계신다고 하셔서 그러라 했더니 제 거도 한 잔 시켜두신 거예요. 아내는 냉정하지만 정신이 나간 표정이었다. 소중한 그녀는 아내 뒤통수에 대고 무슨 오징어 지킴이인가? 지 눈에나 남편이 이쁘지? 내 눈에는 개코도 안 멋지구만. 이라고 하고 카페를 나가버렸다. 소중한 그녀 역시 센스 있다. 그런데 나보고 그렇게 좋다 잘생겼다 했으면서 의심을 없애자고 한 말이지만 좀 그렇다. 아내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이 여자는 왜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하는 걸까? 그냥 덮고 살면 되잖아.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안정적이었는데 내가 밖에서 잠깐 바람 좀 쐰다고 해서 가정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나만한 남편 없다. 바람은 펴도 가정엔 충실하다.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책임지고 아이와도 잘 놀아준다. 다른 여자 만나도 집에선 항상 웃으며 대한다.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닌가? 그래도 이번엔 좀 위험하다. 아내 눈이 예전 같지 않다.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의심은 한번 불붙으면 꺼지지 않는다. 나는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은 아니라고 잡아댄다. 증거? 없다. 사진? 찍었어도 그냥 책 거래라 우기면 된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걸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정보가 필요하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봐야겠다. 거기엔 선배님들이 많다. 아내를 설득하는 방법, 증거를 없애는 법, 의심을 돌리는 기술.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나를 나쁘다고 하겠지. 하지만 세상엔 나 같은 남자가 많다. 차이가 있다면 나는 조금 더 뻔뻔하고 조금 더 계산적이라는 것뿐. 아내가 그 상자를 열면 우리 가정은 흔들릴 수 있다. 그렇다고 내가 멈출까? 아니. 그저 들키지 않을 방법을 찾을 뿐이다. 안 들킬 줄 알았다. 이번에도 그렇게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다. 상간녀의 이야기. 당근에서 시작된 관계. 내 마음을 훔쳐간 당근. 처음엔 그냥 거래였어요. 책 한 권. 그게 전부였죠. 당근마켓 채팅창에 책 표지가 참 예쁘네요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그냥 평범한 거래, 대화라고만 생각했어요. 사진 속 그의 프로필 사진도 그냥 무심하게 찍은 셀카였고 그저 호감형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책을 건네주던 날 그는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가 참 부드러웠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책을 두 손으로 받는 그 손길이 이상하게도 오래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팔기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몰랐죠. 당근마켓이 뭔지조차 잘 모르니까요. 남편은 깐깐해요. 생활비를 딱 집안 돌아갈 만큼만 줘요. 그것도 카드로. 마트에서 카드 한 번 긁으면 바로 문자 알림이 남편 폰으로 가요. 그리고 곧장 전화가 오죠. 뭘 또 산 거야? 그 목소리 전화를 받을 때마다 속이 철렁 내려앉아요. 남편에게 저는 집에서 놀면서 돈 쓸 데가 없는 여자예요. 제 용돈이요? 그런 건 없어요. 집에 있는 여자가 그게 왜 필요하냐고 해요.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지만 말하면 잔소리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저는 몰래 아이들이 쓰던 물건을 당근에서 팔았어요. 그 돈이 제 숨구멍이었죠. 작은 돈이지만 그나마 그걸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 몰래 숨 쉬는 유일한 방법. 그 남자와 두 번째 거래를 하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이번엔 책이 아니라 작은 주방 가전이었어요. 그날도 그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죠. 잘 쓰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미소가 제 가슴을 쿵 치고 지나갔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쳤어요. 우리 남편이 저 남자처럼 다정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그냥 짧은 상상이었어요. 그 이상은 아니었죠. 적어도 그땐. 하지만 거래가 끝난 후에도 그의 채팅은 가끔 이어졌어요. 처음엔 물건에 대한 감사 인사였고, 그 다음엔 별 의미 없는 안부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오늘은 많이 힘든가 봐요라는 말이 왔죠. 그 짧은 문장에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제 기분을 묻지 않아요. 제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제 표정 하나로, 목소리 하나로 변화를 읽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들어줬어요. 그게 너무 따뜻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그가 선수라는 걸.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웃어주는 게 익숙한 남자라는 걸? 그런데도 좋았어요. 거래는 핑계가 되었고, 대화는 길어졌고, 만남은 더 잦아졌어요. 처음엔 커피였죠. 그 다음엔 점심.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 관계가 계속될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저도 가정이 있는 여자고, 그도 가정이 있는 남자니까. 그런데 그가 웃을 때, 그가 제 손을 잡을 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낮 시간, 남편이 회사에 있는 시간, 그 틈새에 숨겨진 우리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는 순간 같았어요. 그러다 그날이 왔어요. 그의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여자의 눈빛,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이 알게 되면 나는 끝이다. 남편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경제력도 없는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요. 정말 알몸으로 쫓겨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 여자가 더 이상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걸? 어떻게든 이 흔적을 지워야 한다는 걸? 첫 번째로 한 건 당근 탈퇴였어요. 그 채팅 기록, 거래 내역, 모든 걸 삭제했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바꿀 생각이에요. 하지만 마음까지 지울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웃음, 손길, 목소리, 그게 제 머릿속에서, 제 가슴에서 사라질까요? 저는 지금 하루하루가 지뢰밭 위를 걷는 기분이에요. 그의 아내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남편이 갑자기 휴대폰을 달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런데도 그 사람은 못 있겠어요. 남편한테 걸릴까봐, 상대방 카톡에 친구 추천으로 뜰까봐 번호 저장은 못하고 있어요. 혹시나 언젠가 또 연락이 올까봐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 전화번호를 되외워요. 미쳤죠. 저도 알아요. 이 관계가 끝나야 한다는 걸. 그런데 아직은 끝낼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를 떠올립니다. 당근에서 시작된 거래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은 말했죠. 가족은 버리지 않겠다고. 상간녀는 말했어요. 사랑이었을 뿐이라고. 그리고 아내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랑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어요. 그건 욕망이었고 거짓이었죠.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는 서로 다른 변명만 가득했습니다. 배신은 한 번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은 습관이었고 그 습관이 결국 사람을 파괴했습니다. 누군가는 끝내 잡아떼고 누군가는 끝내 숨고 그리고 누군가는 끝내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사랑이 식은 자리에 남는 건 늘 상처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